네,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에 직접 들어가서 본격적인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이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이죠. 알프스 설비하고 오염수 저장 탱크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일본이 마치 우리 시찰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해제를 요청하고 나서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이시죠. 국회 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좀 좋은 꿈 좀 꾸셨어요? 피곤해서 꿈을 잘 안 꾼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지금 예정이 네. 돼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지난 1, 2호 발사 때는 이제 빈 택시로 운행을 했다면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승객을 태우고 지금 운행을 하는 그렇죠. 첫 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용 위성 8기를 태우고 이번에 3차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이 발사라는 게 참 많이 좀 기술도 있지만 네. 또 운도 좀 중요하다는 게 기상 상황도 그렇고 예. 또 부품 개수가 37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센스 오작동 때문에 또 연기도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치밀하게 좀 준비를 잘 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네네. 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데 이제 위성을 정말 이제 많이 그 궤도에 올림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군사적 목적이라든지 산업적 목적이라든지 기상적 이런 분야에 큰 역할을 좀 네. 하리라고 좀 그 기대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는 아마 최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과방위에서 오늘 직접 고흥 가십니까? 네,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또 가방이 전체 회의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현안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 처리할 법안이 많다면서 좀 티격태격 하셨다면서요? 예, 여당. 뭐 간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끝까지 오늘 논의해야 될 어떤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많은 좀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상임위 성적 얘기를 좀 하자면 과방위가 그 법안 처리로 따져보면 상임위 중에 최하위 꼴찌를 했는데 여야 협치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통계를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사실 과방위가 과학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사항들을 논의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뭐 정쟁적 요소가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율이라든지 그런 게 뭐 낮지는 않은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조금 많이 이제 좀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네네네. 됐었고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도 좀 설랑설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정청래 위원장이 왔는데 또 정청래 위원장 이제 민주당 몫으로 왔지만 본인도 또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네.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았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좀 정청래 또 위원장도 이제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둘러싸고 사실은 뭐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좀 그 양당 간사를 좀 동료 내지는 좀 협의를 해서 법안을 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상임위를 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위원장이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지금 행안위원장, 그러니까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여야가 맡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지난번에 돼서. 협의를 할 때 예, 이것도 예. 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우습게 타입을 한 거죠. 사실은 보면은 원래 21대부터 잘 아신 것처럼 원래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당시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하고 당연히 또 법사위원장을 당시에 그 관례대로 따르면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좀 강제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네. 모든 것이 꼬여서 저희들은 다 이제 상임위원장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다시 1년 지나서 이제 협상을 좀 하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번엔 또 후반기 들어와서는 이제 과방위를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중점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디가 일방에 사지 않고 그러면은 뭐 반반하자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좀 타협이 이루다 보니까 네.
사실 상임위원장을 1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예. 좀 상임위 풍경이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상임위원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 몇몇 의원들도 어. 뭐 본인들이 원해서 사보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민주당 거 보면 최고위원들이 지금 과방이 많거든요. 예, 예. 아마 이런 것들도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앞으로 뭐 이제 방송법 문제도 있고 지금 직회부 하기로 민주당에서 본인이 결정한 직회부 상태죠? 하는 걸로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했죠. 좀 첨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그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네. 이제 종편 조작 점수 조작 혐의로 지금 오늘 면직이 될 거다 이런 네. 얘기 있어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작년 이제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20년 이제 종편 재승인할 때 TV 조선에 대해서 이제 몇몇 심사위원들이 이제 점수를 고쳤고 그런데 또 점수를 고친 게 공교롭게도 TV 조선에 대해서만 고치면서 특히 이제 항목 중에서 정량화하기 힘든 공정성 부분을 고쳐서 당시 TV 조선이 총점은 이제 통과를 했는데 네네. 그 공정성 부분이 좀 부족해서 조건부 성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당시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건 뭐 우연의 일치다 예, 했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언제 고쳤냐면은 저도 이제 심사위원을 해보지만 심사위원이 당일 고치면 이게 점수 배점을 통해서 이게 조금 뭐 점수가 과하다 부족하다 해서 고칠 수는 있죠. 그런데 네네. 감사하니까 그 다음 날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하게 누군가는 이것을 통보해줬고 결국은 이제 고치게 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방통위 담당 과장, 예, 예. 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장까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의 어떤 책임이 이게 법적 책임 뭐 그리고 정치적 관리적 책임이 없을 수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먼저 결단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면직 처분을 즉 이제 공무원의 어떤 성실의 어떤 의무 뭐 등등등 어떤 위배했고 또 이제 기소가 됐고 이런 것 때문에 면직 처분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수를 그렇게 고친 배경 아까 이제 누군가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고친 게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셨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결국은 TV 조선이었으니까 심지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TV 조선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어떻게 이것을 뭐 이렇게 그 방송을 그만두게 할 것이 이런 것까지도 뭐 이야기가 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어떤 그런 의중도 뭐 직접 들어갔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런 어떤 길을 읽어서 했든지 그런 것이 이제 배경이 깔리지 않았으면 방통위 담당 국장 과장들이 저도 공무원 출신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윗선의 어떤 그런 의견의 어떤 교감 없이 그렇게 할 리는 없죠. 예, 예. 그러면 이번 일이 그 면직 처분으로 일단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 그 윗선 면직 처분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상에서 이제 해임이라든지 파면보다는 훨씬 가벼운 예. 처분입니다. 그리고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7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뭐 징계로서의 뭐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는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명백한 위원장의 잘못을 두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징계와 별개로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소를 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청와대 윗선의 어떤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어제 이제 원전 안으로 네. 들어가서 알프스 관련 설비 뭐 이런 거 이제 오염수 탱크 점검했잖아요. 네네. 유국희 시찰단장이 뭐 간이 브리핑 통해서 첫날 시찰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자, 시찰단에 대한 활동 어떻게 보세요? 예, 유키 단장 원안위 예.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다핵종 제거 장치 이제 알프스. 예. 알프스란 이름 들으면 스위스 알프스를 생각해서 뭔가 그런데. 청정한 느낌. 일부러 일본이 그걸 노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방류하기 전에 이제 그 시험 측정하기 위한 탱크인 이제 K4 그리고 이제 운전 제어 설비 등을 봤다고 이제 했습니다. 예. 이 알프스라는 게 사실은 좀 단순하지만 또 복잡하게 전 처리 과정과 본 처리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본 처리 과정에서도 뭐 쉽게 생각하면 필터를 해서 이제 그 핵종 설비를 이제 흡착하는 네네. 이온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핵종이 있으면 흡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높은 고성능 알프스 같은 경우는 그 흡착탑이라고 해서 10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처리 장치를 거쳐서 결국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되고 측정하기 직전에 이제 그 오염수를 담은 장치가 K4 네네. 그 저장 설비인데 예. 그것도 이제 일부분만 하면은 이게 이제 측정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잘 섞어야 된다. 잘 섞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kg 해저 설비를 통해서 이제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키 원장이 말했던 이제 알프스 그리고 K4 저장 설비 그리고 운전 제어 이제 실을 점검했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 점검했다는 것인데 이게 혹자에 따라서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점검해서 되겠냐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21명의 시찰단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IAEA와 일본과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이야기와 간담회와 했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찰단의 의미는 뭐냐? 그동안 계속해서 서류상이라든지 회의를 했던 이런 어떤 서리 시설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예. 가장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확인 후에 어떤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쿄 이제 와서 다시 회의도 하면서 특히 또 한국에 와서도 그런 추가 자료라든지 그런 그 어떤 그 추가 어떤 요구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예. 게 가장 이번 시찰단이 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그 탱크가 1,06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30기,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된 30기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주는 자료, 보여주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일본이 그 도쿄 전력과 관련된 그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 또 IAEA라는 국제 그 예. 이 그 핵 관련된 정말 최고의 전문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승인을 하고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찰단만이 이렇게 한다. 뭐 그거는 게 아니고 원칙은 IAEA가 이런 것을 다 이제 승인을 하고 검증 리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찰단은 일본 측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개별 국가의 시찰을 허용을 해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면에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찰단 명단도 공개를 안 하고요. 또 어제 보셨겠습니다마는 언론들하고 거의 뭐 추격전 비슷하게, 그러니까 버스도 커튼으로 다 가려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또 시찰단 중에 한두 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과연 이 시작부터 이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제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네네. 사실 이게 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좀 이것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명단이 공개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좀 주변에서 이렇게 되면서 집중을 좀 할 수가 좀 없게 되고 또 심지어는 좀 여러 군데서 좀
압력을 받을 어떤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간에 전문가적 시각에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명단을 좀 공개를 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유키 단장이 시탈 단장이 원안위 위원장입니다. 예, 그랬기 예. 때문에 뭐 국회에서든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후쿠시마 관련된 어떤 합동 TF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이런 어떤 시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예. 이 원칙이 IAEA가 모든 자료라든지 이게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조만간에 최종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예. 이 전후해서 우리 또 정부 TF에서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IAEA도 다음 달경에 최종 보고서를 그렇습니다. 낸다고 하니까 네. 아마 그 이후에 네. 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어제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네. 이 일본 관계 장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게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후쿠시마 부근 수산물 통제하는 국가 사실은 몇 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미국도 해제를 했고 예.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단호하게 후쿠시마 방류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후쿠시마산 주변의 수산물 통제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이제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몇 차례 계속해서 이 수산물 수입을 이제 그 통제를 한다는 것을 예. 밝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이거를 연결해서 미리 앞서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많은 좀 국내 언론이 그러면은 독도도 양보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앞서간 우려 어떻게 보면 좀 근거 없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네. 절대 아니다. 후쿠시마산 수산 수입 재개와 이 방류 시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는 없다 이렇게 단언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덧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오랜만에 인터뷰를 제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징계 수위를 경감하면서 어떻게 좀 출마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회 와서 보니까 그 다이내믹 코리아가 국회만큼 적용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가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예, 예.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있다. 뭐 사항이 김재원 최고가 또 어떤 충분한 또 역할을 통해서 당권 어떤 정지가 뭐 경감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뭐 김재원 최고가 뭐 무소속 출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네. 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인셀돈 모델 원빈입니다.